같은 교실, 같은 교복을 입고 카메라 앞에 나란히 섰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최근 법정 구속과 집행유예를 오가며 뉴스 헤드라인에 이름을 올렸고, 다른 한 명은 활동명까지 통째로 바꾸며 조용히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10년 동안 이름 석자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다가 지금은 시청률 37%를 찍은 흥행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 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던 이 아이들에게 지난 23년은 저마다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 얼굴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2003년 11월, KBS ETV에서 방영을 시작한 청소년 드라마 반올림은 평범한 중학생 이용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그려낸 작품이었습니다. 단순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10대 시청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청소년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웠고, 극중 인물들이 입고 나온 교복과 소품은 방송 다음 날이면 매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관련 상품과 협찬 시장에서 창출된 경제적 파급 효과만 수백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이후 20년간 한국 연예계를 이끌어갈 얼굴들을 무더기로 배출한 인큐베이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아가 채 여물지 않은 10대 초중반의 아이들에게 감당하기 버거운 크기의 왕관을 씌운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그 왕관을 쓴 아이들은 이후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아이들의 지난 23년, 그리고 2026년 현재의 모습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2003년, SM 청소년 베스트 선발대회에서 외모짱 1위와 전체 대상을 동시에 거머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무려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주인공 이용님 역에 캐스팅된 고아라였습니다. 첫 방송이 나가자마자 그녀는 대한민국 10대들의 절대적인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크고 맑은 눈매와 거침없이 솔직한 말투는 시청자를 단숨에 사로잡았고, 데뷔작 단 한 편만으로 수많은 광고 계약을 따내며 곧바로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아역 배우로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강렬한 첫인상은 필연적으로 짙은 그림자를 남기는 법입니다. 영원한 옥님이라는 대중의 애정 어린 수식어는 성인 연기자로 자리를 옮겨가야 하는 그녀에게 오히려 벗어나기 힘든 족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때마다 대중은 그녀에게서 옥님이의 흔적을 먼저 찾았고, 그 잣대는 종종 가혹했습니다. 한때 천재 아역으로 불리던 그녀는 연기력 논란과 시청률 부진이라는 꼬리표 속에서 몇 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전환점은 2013년에 찾아왔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그녀는 촌스럽고 억척스러운 공대생 성나정을 연기하며 스스로를 차남하던 이미지를 정면으로 부숴버렸습니다. 이후 미스 한무라비, 도도솔솔 라라솔을 거치며 그녀는 비로소 옥미미가 아닌 배우 고아라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현재 그녀는 어디에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24년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추나 연애담을 끝으로 새 작품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8일, 오랫동안 몸담았던 소속사 킹콩바이 스타쉽과의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 소속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흥미로운 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쏟아지는 반응들입니다. 만 36세가 된 그녀의 최근 사진마다 2003년 얼굴 그대로 아니냐는 댓글이 줄을 잇고, 동료 배우들조차 왜 더 예뻐졌냐는 반응을 남길 정도입니다. 지난해 2월 한 인터뷰에서는 연애를 하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는 곧 현재 특별한 사람 없이 다음 작품을 준비하며 지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살 넘게 카메라 앞에 선 그녀에게 다음 도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옥미미의 곁에서 짧은 미술학원 로맨스를 보여줬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서늘하면서도 반항기 어린 눈빛으로 화면을 압도했던 유아인입니다. 반올림 종영 직후 그의 팬카페 회원수는 15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웬만한 대형 아이돌 그룹을 뛰어넘는 화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뜨겁게 주목받던 순간, 그는 스스로 대중의 시선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하이틴 스타라는 틀을 거부한 채
자신에 대한 질문과 정체성의 혼란 속으로 침잠한 시기였습니다. 긴 공백 끝에 그는 미소년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돌아왔습니다. 2010년 성균관 스캔들을 시작으로 완득이, 베테랑, 사도, 국가부도의 날, 지옥까지 그는 광기와 절망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압도적인 연기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유아인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 일들을 빼놓고는 그의 이야기를 완결할 수 없습니다. 2023년 2월 미국 여행에서 귀국하던 그는 마약 스캔들에 휩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고 같은 해 10월 그는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시내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것,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것, 그리고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동행에게 흡연을 권한 것이었습니다. 2024년 9월 3일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선고와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4년에는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었지만 실형이라는 사실 자체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됐고 2025년 2월 재판부는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는 약 5개월간의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3일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지 2달여가 지난 2025년 9월 그의 근황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DJ 패기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봉준호 감독, 유아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이 캡처되어 퍼진 것입니다. 사진 속 그는 모자를 눌러 쓴 채 환하게 웃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재떨이는 실내 흡연 논란으로 이어지며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반올림이 배출한 스타 가운데 가장 압도적으로 정점에 올랐던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법정과 여론 사이를 오가는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화려했던 스포트라이트가 어떤 방식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지 혹은 되돌아오지 못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옥림이의 곁을 오랫동안 지켰던 소꿉친구, 지고지순한 짝사랑남 장욱 역의 서현석은 다정한 매력으로 단숨에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소녀 팬들의 환호가 한창이던 시기 그는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반올림 출연 이후 곧바로 캐나다로 유학을 떠난 것입니다. 연예계의 기억은 냉정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유학 기간 동안 그의 자리는 서서히 지워져 갔습니다. 2005년 반올림 종영 후 자리를 비운 그는 2010년 드라마 닥터 챔프로 5년 만에 국내 활동을 재개했지만 화려했던 과거의 자리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런 그가 완전히 새로운 출발선에 선 것은 2021년의 일입니다. 소속사를 IOK 컴퍼니로 옮기면서 그는 서현석이라는 이름 대신 서주형이라는 새 활동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군복무를 마치고 가족의 탄생, 질투의 화신, 엄마가 바람났다 등에서 꾸준히 얼굴을 비추며 화려한 주연 대신 극을 단단히 받쳐주는 조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소녀는 이제 이름마저 새로 쓰며 자신만의 속도로 배우 인생 2막을 걷고 있습니다. 옥림이의 단짝 친구이자 서태지의 열성 팬이었던 서정민 역의 이은성은 기존 미녀 배우들과는 결이 다른 신비로운 마스크로 충무로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영화와 뮤직비디오, 광고를 넘나들며 2009년 영화 국가대표로 800만 관객을 동원한 그녀의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이 날아오를 수 있었던 그 시점에 그녀는 돌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각종 추측이 무성했던 공백기 끝에
2013년 그녀는 극중 자신이 동경했던 실제 인물 가수 서태지와의 결혼을 발표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육아와 가정에 전념하며 카메라 밖의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중의 엇갈린 시선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특유의 성격대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자신이 직접 선택한 일상을 지켜내고 있는 셈입니다. 모두가 정상을 향해 달려가던 그 시절, 정상에 오르기 직전 스스로 방향을 튼 그녀의 선택은 지금 돌아봐도 이례적입니다. 여기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카메라 앞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박훈정입니다. 반올림에서 옥림이의 쌍둥이 남동생 이하림 역을 맡았던 그는 극중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또래 배우들과 함께 성장하며 나름의 팬층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눈에 띄는 대형 작품 출연 소식은 뜸해졌고 공개된 기록상 2017년 한 연극 무대에 오른 것을 끝으로 근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활동 소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현정은입니다. SM 외모짱 출신으로 극중 옥림이의 단짝 친구 이윤정 역을 맡았던 그녀 역시 또래 여배우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신인이었습니다. 반올림 이후 몇 편의 후속작에 출연했지만 이후 활동은 점차 뜸해졌고 현재까지 공식적인 근황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김시후입니다. 이순신 역으로 데뷔한 그는 친절한 금자씨, 베테랑 등 화제작에 연이어 캐스팅되며 한때 천재적인 재능을 인정받았던 배우입니다. 그러나 2019년 특별 출연을 끝으로 소속사 없이 활동이 사실상 멈춘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한때는 대형 기획사와 화제작이 이름 옆에 나란히 붙던 유망주였습니다. 정글보다 냉혹하다는 연예계의 생리 속에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의 삶은 화면 밖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은근히 분란을 일으키는 질투쟁이 박세리 역의 김정민은 특유의 찰진 연기로 극애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후 사랑과 야망, 외과 의사, 봉다리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경력을 쌓았고 타고난 입담을 살려 뷰티 프로그램 게디뷰티의 메인 MC를 맡으며 방송인으로서도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순간 전 연인과의 스캔들이 불거지며 그녀가 쌓아온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흔들렸습니다. 자극적인 보도와 대중의 날 선 시선 속에서 그녀는 한동안 철저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다음 챕터로 선택한 무대는 뜻밖에도 테크노 DJ였습니다. 누군가의 가십으로 소비되는 대신 음악이라는 언어로 자신을 다시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려한 방송 무대에서 소규모 클럽 부스로 자리를 옮겼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화면 밖에서도 삶은 계속되고 회복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그녀의 궤적이 보여줍니다. 2002년 걸그룹 러브로 데뷔해 반올림에서 고아라의 친언니 이은 역을 맡았던 오연서는 오랫동안 극의 주변인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녀는 수많은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이름 없는 단역을 전전하는 무명 시절을 견뎌야 했습니다. 동생 역할이었던 고아라가 국민 스타로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버텨온 그녀에게 마침내 기회가 찾아옵니다. 2012년 넝쿨째 굴러온 당신으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더니 2014년 왔다 장보리에서는 무려 37%라는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이름을 완전히 각인시켰습니다. 이후 화유기, 미남당을 거치며 어떤 장르에서도 흔들림 없는 연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최근 행보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 7월 TVN 드라마 플레이어 투꾼들의 전쟁을 끝으로 그녀는 약 1년 가까이 신작 활동 없이 지냈습니다. 그 사이 지난해 4월에는 직접 유튜브 채널을 열어 팬들과 소통을 이어갔고 이후 TVN 새 드라마 얄미운 사랑에서 권세나 역을 맡아 안방극장 복귀를 알렸습니다. 극의 조연에서 시작해 시청률 37%짜리 흥행작의 주역이 되기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반올림 출신 배우들 가운데 가장 극적인 반전의 서사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 64부작 중 단 한 회, 유아인의 미술학원 친구로 스쳐 지나가듯 등장했던 이름 없는 단역이 있었습니다. 분량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이 무명 배우가 바로 지금의 한류 톱스타 이민호입니다. 그는 이후 큰 교통사고를 겪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기도 했습니다. 배우의 꿈을 완전히 접을 뻔했던 그 시기를 지나 2009년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구준표 역으로 발탁되며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을 뒤흔드는 신드롬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금의 그는 국내 드라마를 넘어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 시리즈 파친코를 기점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한층 강해졌고 2026년에는 허진호 감독의 신작 영화 암살자들로 관객과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화면 가장자리에 머물던 무명 배우가 어떻게 가장 눈부신 자리까지 걸어왔는지 그의 지난 23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3년 전 같은 교실에서 해맑게 웃던 아이들의 지금을 한자리에 놓고 보면 묘한 대조가 눈에 띕니다. 가장 먼저 가장 뜨겁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유아인은 지금 법정과 여론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중입니다. 반면 가장 조용히 가장 오래 무명의 시간을 견뎌야 했던 오연서는 한때 시청률 37%를 기록한 드라마의 주인공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인기의 크기와 그 이후의 삶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도 드물 것입니다. 누군가는 화면 밖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행복을 빚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이름마저 바꾸며 새로운 출발선에 다시 섰으며 또 누군가는 아직 돌아올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궤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반올림이라는 하나의 드라마에서 출발한 이 각기 다른 삶들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인생의 진짜 가치를 한 시절의 인기나 화면의 크기만으로 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내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이 영상이 작은 응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